약 없이 사라진 비염 그 놀라운 기록. 종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이 특정 치료를 받은 후 비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증상이 함께 개선되는 사례를 듣게 됩니다. 이는 만성 질환의 치료가 비염과 축농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면역 체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비염이나 축농증도 좋아지게 됩니다.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금속 중독의 가능성은 간과하기 쉬운데요. 비염과 축농증 환자들의 혈액과 머리카락 검사에서 발견된 중금속 즉 수은, 납, 칼륨, 알루미늄 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부비동의 자연공을 막아 축농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을 해독함으로써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부비동과 코 사이의 통로가 다시 뚫려 비염과 축농증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과 같은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비염과 축농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함으로써 면역력이 향상되고 비염 및 축농증의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장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 건강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장벽이 손상되면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비염이나 축농증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환경과 비염 및 축농증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하고 코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장에 사는 유익균의 수가 감소하고 해로운 균이 증가하여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약해진 장벽을 통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퍼져나가 코의 부비동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전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에 서식하는 유해균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이 유해균이 사멸하거나 파괴될 때 독소를 혈액으로 방출하며 이 독소를 방어하기 위해 몸 전체에 방어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특히 코, 피부, 폐 등에서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때 코에 콧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도 염증 반응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소가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피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염, 아토피, 천식은 알레르기 삼형제로 불리며 이들은 모두 내독소와 관련된 염증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누수 증후군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의 벽이 손상되어 세균, 독소, 바이러스 등이 혈관으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장벽은 체내로 들어오는 물질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누수 증후군에서는 장벽이 손상되어 세균, 독소, 바이러스와 같은 원치 않는 물질들이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이로 인해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대장균이나 장내 세균이 득세하면 장벽을 손상시키고 얇아지게 하며 이러한 상황은 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유발합니다.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내 유익균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선 생채식이 그 방법입니다.
생채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생채식은 주로 생으로 먹는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곡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식품을 가열하지 않거나 요리 과정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식이섬유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식이섬유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주요 먹이로 작용하는데요. 이 유익균들이 장의 벽을 강화하고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채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단쇄지방산은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 과잉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쇄지방산의 생성을 증가시켜 장 누수 증후군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채식을 하면 창자 내 환경이 기본적으로 정화되고 장벽이 회복되며 유익한 장내 세균이 부활합니다. 통상적인 치료로 병이 낫지 않은 분은 생채식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채식을 시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채식은 장내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때로 장을 불안하게 하여 설사, 복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채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전체 식단 중 약 30% 정도의 비율로 생채식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기 때문에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등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콩류, 견과류, 씨앗류, 두부 등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므로 비타민 B12가 함유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생채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개별적인 식단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유산균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다른 방법도 옵션으로 포함시키세요. 생채식 외에도 특히 추천되는 것은 피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절식입니다. 절식은 음식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 몸 안의 영양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몸은 먹을 게 없으니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오토파지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지 과정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몸속의 세포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먹어치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세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세포의 노폐물들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노폐물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세포 내에 손상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는 체내의 독소 제거 및 세포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식은 적절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장기간의 절식이나 극단적인 절식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떠한 이론도 완벽무결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학적 진리가 미래에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건강법과 의료치료법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무조건적인 신념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이는 당시의 과학적 진리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러한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이론들은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진리 중 하나는 우리 장내에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유익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유익균의 활발한 증식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끝으로 꾸준한 운동과 자연과의 접촉,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그리고 깊은 호흡도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이 오면 다시 시청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